우울증 약으로 낫지 않고 있다면 이걸 꼭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자 비유도 되게 와닿네요. 네, 아까 네. 똥 비유도 그렇고 이자 비유도 그렇고 확 와닿습니다. 마음년 정신과의 임시섭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정신과 의사지만 사실 약도 싫고 상담도 싫다.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 약도 아닌 상담도 아닌 하지만 치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치료법에 대한 소개. 제가 TMS라고 경두계 자기자극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건 역시 생물학적 치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자신의 의지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서 어떤 우울증을 이겨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경증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게 중등도 이상부터는 약물 치료와 이런 생물학적 치료들이 꼭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빨리 빠져나올 수 있고 약물 치료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그런 약물 부작용 그리고 약물 치료의 한계가 있어요. 세로토닌이 높아져서 우울증이 나아지고 아직 50년 전의 그런 이론에 대해서 사실 그게 설명이 편리하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환자분들도 그러면 세로토닌이 높아지고 도파민이 높아지고 그렇게 하면 우울증이 낫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SSRI라고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시냅스에서 이런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뇌에 새로운 길이 생기고 새로운 길이 생길 때 우리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SLC6A4라고 하는 세로토닌 유전자의 표현형 때문에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만 이런 SSRI라는 전통적인 항우울제에 반응을 하고 부가요법으로 추가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70%의 환자분들만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의대 다닐 때도 그렇고 충격적이었는데 정신과 의사 되고 네. 많은 분들이 그거는 좀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저희들이 얘기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경우가 30%나 된다는 거. 맞아요. 이거 2012년도에 대규모 연구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밝혀졌고 그럼 나머지 30%의 환자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저는 저 스스로 이렇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미세한 전류를 시냅스에 흘렸더니 시냅스의 가소성이 열리더라,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수 있더라 라는 발견이 있었고 그리고 TMS라는 치료가 이렇게 발전을 해왔던 거죠. 항우울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임신이라든지 약물 부작용이라든지 혹은 약물 치료에 한계가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TMS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고요. TMS도 근데 사실 한계는 있어요. 한 80% 정도의 환자분들은 TMS 효과가 있는데 한 20%의 정도의 환자분들은 TMS도 다소 좀 효과가 제한적이고요. 근데 약물 치료보다 오히려 더 높으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물 치료 효과가 없는 분들한테는 정말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엄청 큰 기회죠. 그리고 TMS를 정말 많이 하면서 이제 관찰하는 거는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던 분들도 TMS 치료 후에 약물 치료가 효과가 발생되는. 오히려. 뭔가 뚜껑이 열리면서 약물 치료 효과까지 생기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빨라요. 치료 효과가. 한 번만 맞아도 정말 잘 맞는 경우에는 환자분의 표현에 의하면 머릿속에 변비가 내려간 것 같아요. 비유 중에 최고 비유는 똥 비유인데 한 번에 이해가 되네요.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변비처럼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이라든지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끝없이 이렇게 없애고 싶은데 안 없애지는. 맞아요. 그게 멍 때릴 때 자기 자신을 하게 되는 생각들. 이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요.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이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기능적 연결성이 지나치게 강화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지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너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는 장점도 있어 라는 이야기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나는 안 돼 하는 생각만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이 연결만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들을 회복시켜주는 치료가 TMS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자.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약물 치료고 TMS 치료다. 내 모드를 조금 전환시키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 고장난 기어박스를 돌려주는.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좋아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오해가 있을까봐. 그렇죠. 조심스럽네요. 만성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냐고. 그 만성 우울증이라는 게 참 정의 내리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라고 저는 보통 많이 이해를 해요. 약물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환자분들한테 TMS 치료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우울증은 계속 가는 게 아니라서 만성이라는 거는 치료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있으니까 치료 그렇죠. 저항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비용적인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보험이 안 된다, 뭐 비싸진 않냐, 가격만 내려가도 좋겠다.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보험에서 우울증에서 TMS 치료를 커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국민의료보험에서 TMS가 근거가 사실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보험으로 하고 있고 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뭐 쓰는 기계도 다양하고 뭐 비용을 많이 받으시는 분 엄청 많이 받으시기도 하고 그런 TMS 치료를 그 정신과 의사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시행하기보다는 기기상에 의해서 이제 그 직원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전문성의 측면에 있어서 이거 해보고 효과가 없네? 약간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국내에서는 아직 완벽한 제도권으로 들어온 다음에 훈련을 좀 더 잘 받게 하는 게 아주 핵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비용 문제도 의료보험에서 그쵸. 감당을 하겠죠. 메인 네. 치료가 돼야지 그런 네, 시스템이 네, 좀 네. 바뀌는 건데 네, 맞아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닐 뿐 네.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는 뭐 굉장히 크고 네, 그걸 이제 네. 경험하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제 환자분 중에 이런 이야기 자주 듣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해주실 수 없잖아요. 제가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의 문제는 치료를 받는다 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죠. 현실 때문에 힘든 거니까 현실 안 바뀌면 안 나아질 거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그런 분조차도 TMS 치료를 받고 나면은 내가 이 문제를 나 스스로 견딜 수 있는 문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 인식이 전환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극복이 쉬워지는 그래서 한 2달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만으로도 꽤 좋아지신 분들 볼 때 되게 기쁘죠. 되게 기쁘죠. 그럼요. 네. 그게 이제 의사로서 제일 기쁜 순간이고 네. 빠른 경우는 한 번만 해도 뭔가 효과적이고 네. 2달 정도 하면은 효과가 네.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고 네. 부산 내려가야겠다고 이경민님이 각 지역별로 TMS 하시는 선생님들 있으시니까 그 근처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약 복용해보고 치료 효과가 좀 적고 만성 우울증 느낌이 있는 분들이 특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많다거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가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TMS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굉장히 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위험한 네, 경우 네. 빨리 뭔가 바꿔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오해가 있을까봐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다 왜 없냐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보통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는 15번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FDA 프로토콜에서는 주 5회 6주간 하게 되어 있고요. 주 5회 거의 평일에 매일이고 네. 6주 네. 한 달 반. 네. 국내에서는 이렇게 하긴 힘들고요. 보통 주 1회 내지 2회 정도 혹은 한 3회 정도까지 하면 좀 더 빠르고요. 네. 최근에 그 세인트 프로토콜이라고 스탠포드 놀란 교수님께서 만든 이런 프로토콜이 FDA 통과를 했는데요. 그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10번의 TMS, 엄밀히 말하면 이제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긴 한데 TBS를 시행하거든요. 그럼 하루에 50분 간격으로 TBS 치고 50분 쉬고 TBS 치고 50분 쉬고 해서 5일 안에 우울증 극복하는 프로토콜이 짧고 있어요. 굵게. 짧고 굵게. 네. 그 샷이라고 하거든요. 정기적 신호가 들어가면 하루에 10,000샷 이상 이렇게 치는 건데 네. 그렇게 하면은 20년간 묵었던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되던 분들도 나아지더라. 그런 20년 묵은 변비도 내려간다. 네. 집중 치료도 네, 있다. 집중 치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나아지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는 거랑 우울증에서 낫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고,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는 분들은 좀 덜 고민하게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울증의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뭐 멜랑콜릭 타입이라고 이제 아무 기력도 없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잔 타입도 있고, 그 앵시오소마틱 타입으로 이제 걱정도 많고 계속해서 끝없이 막 몸 걱정하는 분도 있고, 안절부절 못해하는 아지테이티드 디프레션이라고 했었고, 지금은 앵시오 디스트레스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에서도 이런 불안을 낮춰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TDCS라고 이제 머리에 전극 붙여서 하는 다른 종류의 뉴로 모듈레이션 치료가 있기는 한데 그 치료보다 불안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TMS가 확실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수민님이 질문하신 우울증이 아닌 어느 정도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효과가 있냐 이런 질문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물론 기준에는 안 맞지만 느낌상 답변을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저희는 3명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 돌아가면서 쳐줘요. 딱 TMS를 하고 나면은 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확실히 좀 더 잘 내려가는 것 같고요. 서로 쳐준다고요? 네네. 선생님도? 네네. 서로 돌아가면서 야, 이 부분에 불편하진 않니? 뭐 이렇게 하면서 체험해보는 거죠. 네,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큰 문제 없는데 받아보니까 그냥 마음도 그냥 뭐 크게 뭐 부작용도 별로 없고요. 부작용이 있을 게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 통증은 뭐 없다고 되어 있긴 한데 불편감을 어떤 걸 호소하세요 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두통이 두통. 있는 경우가 좀 있고요. 뭐 타이레놀 드시고 그냥 주무시면 그 다음 날부터 좀 괜찮고요. 그거 외에는 별다른 부작용은 없는데 심장 박동기를 넣거나 뭐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자기장과 상관 있는. 네네 1.5 테슬라 정도의 자기장을 한 3cm 정도에서 5cm 정도 형성하거든요.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철 성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반응을 하죠. 그래서 그걸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은 그 적응증이 우울증. 네,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뭐 이 정도 되고 공황은 불안장애 일종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공황보다는 좀 만성적인 불안에 좀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주 2, 3회씩 하는데 FDA 프로토콜은 주 5회 6주간 하면 6개월 정도는 효과가 유지된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정도로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유지 치료를 받고 가시는 경우도 많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떠올랐던 그 굉장히 심각했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가지고 TMS 받고 약물 처방 받고 처음엔 거의 매일 오셨거든요. 유지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괜찮네요. 네네 그 효과가 있고 그 다른 곳에서 TMS 효과를 보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저희 쪽에 와서 TMS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TMS 받았는데 그곳에 갈 수는 없고 효과가 좋고 시험 기간인데 너무 힘들어서 왔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드물어서 그러세요? 하고는 일단은 TMS를 하긴 했는데 네. 그렇게 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경험해보고 효과를 보면은 또 네네. 그 치료에 대한 신뢰나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하실 수 있겠네요. 네. 환자분들이 치료 저항성인 경우에 TMS 치료를 이제 권유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다른 곳에 다니시다가 의뢰받아서 제가 보는 경우도 많고요. TMS를 하기 위해서 의뢰요. 네, TMS 때문에 의뢰를 받는 경우도 많고 약물들을 초반에 좀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보죠. 근데 그런 약들에도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TMS를 권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약을 재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치료가 안 된 우울증 중에서 가끔 ADHD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다시 재평가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다시 열어가는 거죠. 거듭 이렇게 자주 말씀해 주시지만 진단명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환자분들은 진단명이나 혹은 약제가 소속되어 있는 카테고리 항우울제라든지 항불안제라든지 하면서 저는 수면제는 싫어요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TMS를 할 때 기계 치료만 중요한 게 아니라 TMS 할 때 명상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해요. 명상을 같이 권유해 주는구나. 네. TMS란 치료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 가소성을 촉진시키는 치료거든요.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에 가까워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동안 우리 사실 명상만으로도 뇌 구조가 변화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고 근데 그거를 TMS가 보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TMS를 하기 전 하고 나서 혹은 하는 중에 명상을 같이 하도록 권하죠. 그러면은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되고요. 나중에는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좀 나아지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트라우마나 우울감, 자기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들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분 질문이랑 또 일맥상통하는데 저는 우울증이 나아도 그대로일까봐 너무 걱정돼요. 그냥 내가 게을러서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정말 뒤떨어지고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착각하는 걸까요? 이런 식의 질문.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게 동반된 분들이 많은데 TMS도 그렇고 명상을 권유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분들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되게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거라서 증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자체가. 맞아요. 난 치료를 해도 나 그대로인데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증상이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과대평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간 과대평가 살짝 떠 있는 게 일반적인 정상이죠. 네, 일반적인 정상이죠. 네. 이렇게 나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 병의 증상이고 이 치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런 달라짐을 통해서 우리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 자신이 좀 더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거다라는 어떤 믿음과 행동들 그리고 그것이 돌아오는 피드백 속에서 자존감이 쌓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궁극적인 어떤 회복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또 하는 거 뭔가 계속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 아까 부작용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래도 좀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네요. 레이저 맞는
느낌은 아닐까. 물리치료도 뭔가 따끔하니까 전혀 다르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두개골의 두께랑 그다음 뇌척수의 두께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압의 크기를 결정할 때 저희가 이제 적정 크기를 고르는 거죠. 너무 아프지 않게 저희가 하고요. 사실 실제로 약간 두드린 느낌이 나요. 손으로 두드리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나고요. 찌릿찌릿은 아닌데. 아우 절대 아닙니다. 네. 레이저 느낌으로 오해를 조금 하시네요. 레이저는 따끔하잖아요. 네, 따끔하죠. 레이저는 아프죠. 아파요. TMS는 아프진 않아요. TMS 치료에 관심을 모르셨던 분들은 좀 가지시면 좋겠고, 많은 병원에서 뭐 하고 있지만 모든 병원에서 하진 않기 때문에, 특히 부산 계신 분은 마음연 정신과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학구적이고 유식하시고 아시는 게 많아요. 관심도 많고. 그래서 팟캐스트 지금은 안 하시지만 팟캐스트에 이제 마인드넛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또 얘기들을 하신 게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부산 계시는 분들은 가셔서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팟캐스트 재밌게 보셨다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TMS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좀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도 좀 있긴 해요. 사실 오래 안 됐어요. 2003년도 정도 돼야지 스펙트라는 머리에서 포도당을 얼마나 먹는지 안 먹는지 이런 걸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일 때 머리 왼쪽 뇌가 활성이 떨어지고 머리 오른쪽 뇌는 지나치게 활성이 증가된다라는 거 2003년, 2007년 정도에나 발견을 하고요. TMS 치료는 1985년도부터 연구되기 시작해서 2008년도에 미국 FDA를 통과했어요. 사실 이 FDA를 통과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엄청 검증된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2008년이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국내로 이렇게 넘어오고 국내에서도 사실 정신과 의사들 혹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검증된 것만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 TMS 치료 자체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하고 혹은 심지어는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 동안 저는 그 환자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치료는 이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을 가고 조금이라도 빨리 더 적극적인 치료를 도전해 보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TMS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울증 약으로 낫지 않고 있다면 TMS를 꼭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자 비유도 되게 와닿네요. 네, 아까 똥 비유도 그렇고 이자 비유도 그렇고 확 와닿습니다. TMS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위안을 받고 가고 뭔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이자 이야기 하셔서 생각이 나는 건데 저는 개개인이 살아가는 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끝지점이 어떤 순간이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순간 안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좀 더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사는 게 더 나에게 이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메멘토 모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고민하고 이 방송을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올까 말까 고민하신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그 복리 효과의 시작이니까 확 와닿네요. 네. 고민할수록 손해다. 오늘이 제일 싸다. 오늘 지금부터 먹어야 나중에 끊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확 와닿았습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부산 갈 일이 있거나 선생님 오실 일 있으면 또 한번 같이 뵙고 한 2시간 정도 길게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